Hotter, Better, Faster, Stronger. 다프트 펑크가 부른 이 곡은 2대의 우주선 보이저에게 헌정할 수 있는 좋은 곡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저 발사로부터 42년이 지났는데도 2기의 보이저는 지금도 계속 비행 중에 있으며 비행거리 자가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보이저 2호는 태양권을 탈출했는데요. 2019년 11월에는 지구에서 122 천문단위, 즉 182억 9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비행하고 있었으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중에도 9,600km 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저 2호는 1호에게 선두를 내주었지만 태양계의 멀리 떨어진 곳에 대해 훨씬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었답니다. 여기는 토픽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용감한 보이저 2호는 아득히 저쪽에 있는 성간 물질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관심이 가시나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저의 미션. 2대의 보이저가 이렇게 오래 가동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1977년 발사 당시 학자들은 단지 태양계의 먼 곳에 있는 행성의 조사만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당시는 태양계의 거대 행성이 일렬로 나란히 있었으므로 행성으로의 비행 부담은 낮은 편이었죠. 처음에 보이저는 2대 모두 목성까지 비행하였고 그 후 보이저 1호는 토성 탐사로, 보이저 2호는 천왕성과 해왕성 탐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저 2호의 탐사 이후 천왕성과 해왕성을 조사한 탐사선은 현재까지 없답니다. 그 단계에서 이미 많은 놀라운 정보들을 수집했지만 보이저의 활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대의 보이저 탐사기 내에는 지구의 각종 정보가 담긴 골든 레코드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는 미션을 마친 보이저 1호와 2호가 최종적으로는 우주의 쓰레기가 되어 끝없는 우주를 떠다닐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몇천 년 후에 우주의 어딘가에서 외계인이 탐사기를 집어들고 레코드를 찾아 거기에 담긴 모차르트나 바흐 또는 루이 암스트롱의 곡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재즈가 외계인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날에도 보이저 1호와 2호는 비행을 계속하고 있고 게다가 기기의 일부는 아직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무려 70년대의 기술로 제조된 기계인데요. 우리는 지금도 2대의 보이저와 통신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보이저 2호의 송신 전력은 냉장고의 전구와 비슷한 약 12W인데요. 우리는 180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보이저 2호의 신호를 포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단히 천문학적인 거리예요. 광속으로 전해지는 전파 신호가 지구와 보이저 2호 사이를 왕복하는 데만 해도 약 30시간이 걸린답니다. 우리의 휴대폰 전파 상황도 항상 그런 식이라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건 그렇고 2대의 보이저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어디를 비행하고 있을까요? 태양권 탈출. 2018년 11월, 언론은 보이저 2호가 태양계를 탈출한 두 번째 우주선이 되었다 라며 요란한 제목으로 매스컴을 달궜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제조한 우주선 중에서 태양계 밖으로 나간 것은 그동안 단 한 대도 존재하지 않으며 보이저가 태양계에서 나오려면 적어도 3만 년 이상은 걸립니다. 사실 2대의 보이저가 벗어난 것은 태양 바람이 불고 있는 영역인 태양권이지 태양계가 아닙니다. 태양은 입자나 양자, 전자를 만들고 이를 초음속으로 전방향으로 방사하고 있습니다. 방사된 입자들의 속도는 태양의 거리에 비례하여 떨어지며 최종적으로 태양풍이 성간 플라즈마와 충돌하는 영역이 생깁니다. 이 영역은 헬리오포즈라 불리고 있으며 처음 보이저 1호에 이어 2호가 횡단한 것은 바로 이 경계면이었습니다. 한편 태양계에는 수성에서 해왕성까지 8개의 행성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계란 태양의 중력이 가까운 항성의 중력보다 약해지는 2광년 이내, 즉 19조 킬로미터 이내의 영역인데요. 보이저 2호는 물론 멋진 비행을 했지만 이 거리의 1000분의 1밖에 비행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보이저가 태양권을 탈출했습니다라는 말은 태양계를 탈출했습니다라는 말과 비교하면 그다지 임팩트도 없고 잘 와닿지도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안타깝게도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42년이 지나도 부지런한 보이저 2호는 비행을 계속하고 있으며 엄청난 거리에서 데이터를 송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새로운 데이터. 어쨌든 중요한 건 보이저 2호도 1호에 이어 태양권을 넘었다는 점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하죠. 사실 앞서 보이저 1호가 성간물질로 나갔을 때 플라즈마 관측 장치는 이미 오래전에 고장이 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간접적으로 취득한 데이터로밖에 계산할 수 없었고 보이저 1호가 정말 태양권 밖으로 나갔는지조차도 확신할 수가 없었답니다. 한편 보이저 2호의 경우는 자력계가 1대, 플라즈마 검출기와 하전 입자 검출기가 각각 2대씩 모두 5대의 장치가 지금도 멀쩡하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치 덕분에 헬리오포즈가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헬리오포즈의 밖에 있는 국지적인 성간 플라즈마의 온도가 약 3만에서 5만 켈빈이라는 것까지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치를 안다면 성간물질의 모델을 보다 정확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태양풍이 헬리오포즈에 가까워지면 어떤 움직임을 하느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양권과 성간 공간 사이에 그만큼 명확한 경계가 존재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또 2대인 보이저로 얻은 자료는 헬리오포즈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2대의 보이저는 거의 같은 거리에서 헬리오포즈를 통과했습니다. 보이저 1호는 121.6 천문 단위, 보이저 2호는 119.7 천문 단위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보이저 1호가 헬리오포즈를 통과했을 때 태양은 활동의 피크였지만 6년 후에 보이저 2호가 지나갔을 때는 태양의 활동이 최소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2대의 보이저는 각각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이는 곧 태양권이 약간 비대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간물질의 자기장들에서도 다양한 수치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헬리오포즈의 부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보이저 1호는 태양권 내에서 소량의 성간 입자를 기록했지만 보이저 2호는 반대로 입자의 일부가 태양권에서 성간 공간으로 움직이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학자들은 아직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고 하네요. 보이저 2호는 성간물질의 방사선에 관한 중요한 데이터도 수집했습니다. 방사선은 태양권보다 무려 3배에서 4배 높았는데요. 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추측만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만약 우리가 가까운 은하계를 정복하러 갈 경우 치명적인 방사능을 확실하게 방어해둬야 할 필요가 생긴 셈입니다. 보이저의 장래. 지금까지도 2대의 보이저에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인데요. 하지만 2대의 전력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저가 동력으로 삼고 있는 방사성 플루토늄은 곧 분해되고 연료는 바닥날 것이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엔 에너지 부족으로 시스템을 정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상 2025년 이후에는 보이저호와의 교신이 영원히 끊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와 같은 업적을 남긴 전례가 없고 가까운 장래에 같은 실험을 시행하는 건 역시 어려울 테니 이 2대의 보이저가 수집한 데이터는 매우 귀중하게 취급될 것입니다. 물론 태양권의 성질을 더 밝혀내고 싶다면 복수의 탐사선을 태양권 계면의 다양한 방향으로 내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외계인이 보이저에 탑재된 골든 레코드에서 우리의 소재지를 찾아 우주의 비밀을 모두 밝히겠다고 결심하고 지구에 찾아오기까지 수만 년을 더 기다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보이저 2호는 지금도 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년 후에는 오르트 구름의 내연부에 도달할 예정인데요. 오르트 구름은 아주 먼 영역으로 거기에서 지구로 장주기 혜성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3만 년 후에 보이저 2호는 이 영역의 바깥 외연부까지도 통과할 텐데요. 그땐 확실하게 언론들도 보이저가 태양계를 탈출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1만 년이 더 지나면 보이저 2호는 다른 천체인 로스 248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우리의 영역을 이미 벗어났네요. 아주 짧은 시간의 여행이었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